베트남님들 잘해줄 때 적당히 하세요. 지금 한국산 키트 받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나. 사태 파악 제대로 하시고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불교의 해민 스님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주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때 너무나 미안해지는 거예요. 복수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최근 국제정세에서 이 말처럼 복수를 사랑으로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베트남의 도를 넘는 처사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베트남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페페TV에서는 최근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모욕 사건들을 사실인지 알아보고 태극기 바이러스 합성, 5.18 세월호 희생자 모욕,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희생자들의 모욕,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한국 모욕에 관해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번 사태의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베트남 당국에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는 박항서 감독이 이번 사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베트남 당국에 5,000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이는 베트남 환율로 약 1억 1,819만 3,360동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50만 동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번 사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며 나중에 다른 일로 도울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번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가 기획한 이번 사태 예방법을 다룬 영상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격리 중인 한국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한국에서 휴가를 마친 뒤 베트남에 복귀했으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고 현재는 베트남 대표팀 구상에 한창입니다. 이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는 충격적이고 무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박항서 감독은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스포츠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베트남 언론에서 전한 것인데요. 이처럼 박항서 매직 베트남 축구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 정상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달라진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박항서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도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기부도 하고 확산 방지 예방법 홍보 비디오에도 출연하며 베트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태가 더욱 확산되면서 베트남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자 현지에서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이번 사태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재정을 펴고 있다. 박항서 감독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축구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중들과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었고 유럽 명문 구단들도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페인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는 선수단 임금의 70%를 삭감했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보유한 이탈리아 세리에 유벤투스 역시도 임금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베트남도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 언론에서는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박항서 감독은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스포츠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니시노 아키라 일본 감독이 이번 사태로 인해 급여를 삭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일본 감독은 스스로 연봉을 깎는데 박항서 감독은 왜 연봉을 다 챙기려는 것이냐며 핀잔 섞인 기사를 낸 것인데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로 박항서 감독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연봉은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대기업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받고 있는 연봉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나오자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떠날 때가 됐습니다. 물에 빠진 놈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네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기질을 이번에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니, 협회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지들이 왜 간섭이야?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박항서 감독님,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러는데 성적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감독님, 대우해 주는 곳으로 탈출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베트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베트남 국민들은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에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제1의 경제도시 호치민 시민들은 일제히 마트와 시장으로 몰려 사재기를 해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비해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지 상인들은 매출이 이전보다 3배에서 4배 늘어났다며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족들 몫까지 챙기면서 더 많은 생필품을 사간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식료품 재고가 충분하다며 국민들을 다독이며 일시적으로 마트와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에도 유통업체는 계속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생필품 재고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00여 매장을 보유한 사이공 오피도 평소보다 40%나 많은 생필품을 비축했으며 롯데마트와 메가마켓, 베트남 등도 40%에서 50%의 재고량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캠페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대중교통 운행도 금지되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높은 강도로 자발적이라기엔 강제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결국 이번 사태에 전국적 유행을 선언한 것인데요. 한국인들의 입국을 사전 예고도 없이 금지하며 푸대접으로 국제 간 외교 결례 논란까지 빚은 베트남은 결국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자 대중교통 운행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한층 더 강화된 통제책 실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정부 공보와 베트남 뉴스통신 등에 따르면 웅후이엔 수엄푹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이번 사태 전국적 유행을 선언하자는 국가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베트남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은 사실상 중지되며 주민들의 이동도 15일간 금지 수준에 가깝게 통제됩니다. 공무원과 국영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푹 총리는 거리와 해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은 이번 사태와 싸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수도 하노이와 경제 중심지 호치민에 대한 전면 봉쇄 조치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푹 총리는 다른 나라 대도시처럼 하노이와 호치민을 봉쇄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두 도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자국 내 최대 규모인 박마이 병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대부분은 박마이 병원에서 일했거나 이 병원에 들린 시민들이라 당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베트남이 위기에 빠지자 대한민국이 나서 사랑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으며 뒤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험담을 일삼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진단용 키트를 빠르게 공수해 보낸 것인데요. 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산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며 이번 사태를 잠재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하노이 박마이 병원 주변 10곳에서 한국산 신속 진단 키트 시범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지 최대 병원인 하노이 박마이 병원과 관련한 집단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질병관리센터 부센터장은 하노이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진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는 검사 결과가 10분 만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5,000개의 신속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받았다며 하노이의 다른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의 인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베트남이 이를 받아 쓴다는 건 한국 정부에서도 베트남에 각별히 배려해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터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13개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정상이 먼저 대한민국과의 통화를 요청했으며 한국 대응 노하우 공유와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의 수출 또는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일정도 빼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하루 한 차례 이루어졌던 정상 간 통화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2월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들 정상 간 통화에서 가시적으로 얻은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급진적인 의견 접근 배경으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꼽힙니다. 당시 한미 정상이 이번 사태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이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 역시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 능력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대한민국의 외교 행보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외교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선 갤럭시의 어떤 기술과 철학이 담겼는지, 또 S펜의 기능은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직접 체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때 생중계가 진행된 스튜디오 뒷배경에는 화상으로 연결된 300여 명이 신제품이 공개될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스티븐 잡스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공개할 때와 비슷했어요. 언택트 강국 한국답게 이번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송됐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1시간 30분 동안 삼성전자 홈페이지, 뉴스룸,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이 시청했다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때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18,000여 배가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 신제품을 가장 빨리 만난 겁니다. 또 행사 중 BTS가 갤럭시 폴드2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공개했죠. 멤버들이 제품을 살펴보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였고, 이 중 멤버 지민은 짧게 한마디 합니다. 혁신이다. 네. 이번 최근 코로나 사태로 2분기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 처음으로 중국의 화웨이에 뒤처졌고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 따위에 침체될 삼성이 아니죠. 삼성은 이런 혁신을 통해 갤럭시 노트 20를 만들었고, 특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점들을 보완했는지, 정말 중국의 화웨이를 제쳐 다시 한국이 1위를 탈환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노트 20는 기본형과 울트라인 고급형,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공개됐죠. 여기서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운영체제인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상당수 최고급 사양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울트라에 더 힘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발표한 갤럭시 노트 20와 함께 Z 폴드 2, 갤럭시 탭
S7,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 갤럭시 5 형제들을 출시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무선 제품들까지 같이 출시해 견고한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5 형제의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빠르게 알아볼까요? 우선 갤럭시 노트 20는 화면 크기 기준 6.7인치인 기본형과 6.9인치인 울트라로 총 2종이 5G 모델로 출시됩니다. 특히 S펜은 부드러운 필기감과 폰 제어 기능이 강화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같은 신기능도 지원된다고 해요. 갤럭시 Z 폴드2는 전작처럼 좌우로 펼치는 형태로 메인 화면이 0.3인치 늘어났습니다. 또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유리 소재를 선택해 개선했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갤럭시 탭 S7도 11인치인 일반과 12.4cm인 플러스로 총 2종이 출시됩니다. 갤럭시 탭 S7은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해 다양한 콘텐츠를 매끄럽게 즐길 수 있고 최대 3개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도 추가됐습니다. 갤럭시 워치 3도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45mm와 41mm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됐고 헬스케어 기능이 대폭 강화됐어요. 이 갤럭시 워치 3의 최대 강점은 헬스 모니터링에서부터 피트니스 수면 관리까지 통합된 건강관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또 갤럭시 워치 최초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도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전작보다 더 커진 12mm의 스피커와 오픈형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20나 갤럭시 탭 S7으로 2개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연동해 음질 저하 없이 친구와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버즈 투게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20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웠죠. 세계 최대 회사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강화해 종이에 쓰는 듯한 느낌의 S펜과 MS의 게임 콘솔 엑스박스용 게임까지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갤럭시 노트 20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흥행을 응원하고 나섰는데요. 모바일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 MS로서는 갤럭시 노트 20가 천병 노릇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 최대 스마트폰 AP 회사인 퀄컴도 자신들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됐고 완벽히 게임에 최적화됐다고 자랑하며 홍보하고 있죠. SKT도 MS와 협약을 맺고 5G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론칭했죠.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활약으로 한국의 스마트폰은 이제 콘솔 게임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사실 2분기에 중국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2분기에서 화웨이의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체 판매의 70%를 차지한 반면 해외 출하량은 27%나 급감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핵심 시장이 코로나 확산으로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만 잘 나간 것이죠. 즉, 화웨이는 스마트폰 자체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전 세계의 스마트폰 수요가 줄었고 아쉽게 삼성이 살짝 밀려난 것뿐이에요. 심지어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의 퇴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으로 일명 IT 굴기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 한국의 스마트폰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근 인도에서 중국산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삼성뿐만 아니라 LG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삼성은 인도 시장 1위를 탈환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삼성을 포함한 LG, SK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5G 서비스,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초격차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첨단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산업인 소부장 분야에서도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EUV 포토레지스트까지 엄청난 속도로 개발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삼성전자는 이미 일본 업체에 고품질 EUV 포토레지스트를 쓰고 있는데 굳이 왜 개발을 하려는 걸까요? 그건 장기적으로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다고 다짐하면 꼭 해버리는 투지와
실천한 건 무슨 일 있어도 성공해버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업계 최고인 삼성과 함께 반도체 협력사들이 상생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겠죠?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소부장 산업,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죠.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각국 소부장 업체들이 한국의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인 듀포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는 경기도 용인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독일의 세계적인 화학업체 머크도 한국의 반도체 소재 R&D 거점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에서는 충남 천안에 제2공장을 준공해 일본에서 50%가량 수입 중인 실리콘 웨이퍼 부분에 약 9%포인트 수입 대체 효과를 낼 겁니다. 심지어 일본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자국 정부의 까다로운 개별 수출 허가를 회피하며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끊임없이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며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 세계 2위, OECD에서는 1위라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출 감소율도 꾸준히 회복하고 있죠. 심지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 안주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첨단 분야부터 소부장 분야까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려 강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유의 발표도 다시 일어나 더 강해지는 잡초 정신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극복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잡초 정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첨단 미래 기술까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 한국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